어쨌든 이준석 신당이 12월 27일 날 창당 선언을 하고 1월엔 창당을 하게 되겠죠. 뭐 예비 후보까지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죠. 이준석 네, 대표도. 그렇죠. 네, 여기서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정말로 명분이 있지 않은데 회군한다 그러면 약간 프리고진 느낌 나잖아요. 네. 프리고진도 별로 끝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큰일 그래서 나죠.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네. 지금 창당 가능성이 거의 뭐 저는 한 90% 이상 오지 네. 않았나라고 보고 뭐 실무 작업이라는 거는 본인도 얘기하지만 금방 할 수 있다. 뭐 당원 모집 이런 거야 뭐 네. 금방 할 이미 수 5만 있다는 명 거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문제가 아닐 것이고 제가 지금 보고 있기로도 이준석 네. 대표는 출마할 만한 이제 정치인 자원들을 만나는데 본인의 에너지의 거의 7, 80%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7, 80%. 네. 자,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보수 진영 안에서 한동훈 대 이준석, 이준석 대 한동훈 뭐 이런 구도가 형성될까요? 대구 경북에서는 되겠죠. 대구 경북에서 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는 그 신당의 성격이 어떤 건지에 따라 좀 다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게 그렇게까지 관심사가 아니실 수도 있고, 뭐 정말 그러면 이게 중도 성향의 네. 어떤 빅텐트인 건지, 아니면은 뭐 정말 개혁 보수 정당인 건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칠 거고, 그게 만약에 빅텐트가 아니라 개혁 보수 정당이라고 해서 보수의 적통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TK에서 혈투를 벌인다고 하면 네. 그거는 프레임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렇구나. 네. 자, 그럼 우리 천하람 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뭐 봐야죠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밖에 사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이게 저도 홀몸은 아니에요. 네? 홀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배가 있어서 뭐 그런 취지는 아니고 네. 저만 해도 저희 당협의 당원들이 1,000명 이상이 되고 제가 노력해가지고 같이 뛰어서 당선된 역사상 최초의 순천시 의원도 있고 네.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신당 깃발을 든다라고 하면은 진짜 진지한 대화들을 나눠야 됩니다. 그분들과. 네. 예. 왜냐하면 제가 순천 선거를 준비하면서 1,000명의 적을 만들고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정도의 양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예의가 아닌 부분들이 또 있고. 혹시 네. 설득을 하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뭐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있죠. 네, 뭐 그 진행 상황도 공유도 하고 물론 당원 1,000분과 다 할 수는 없지만 예. 저희 당협의 핵심적인 분들이랑도 상의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이게 이제 저는 그 국민의힘 젊은 사람들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싸가지가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뭘 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같이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물론 제가 이준석 대표가 당을 준비하고 뭐 방향성 설정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고 네. 저도 또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멤버이기 때문에 제가 뒷짐만 지고 있는 건 결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당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무조건 이준석 대표가 하는 거면 무조건 같이 할래요. 그런 스타일의 정치를 저희가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싸가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아는 천하람 위원장은 네. 상당히 예의 바른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그런 정치적인 판단하고 이거를 네. 붙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싸가지라기보다 제가 네. 표현은 이게 그러니까 많은 언론인들 또 네. 저희 당의 중진들이나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야, 이 정도로 친하고 뭐만 하면 이준석 천하용인이 뭐 같이 붙어서 나오는데 왜 천하용인은 다 같이 시원하게 우리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준석 신당 갑니다라고 안 하냐. 우리는 옛날에 뭐 YSDJ가 뭐 무슨 당 할지 알고 했냐. 그냥 가면 다 같이 가는 거지. 근데 그때랑 되게 달라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야, 내가 하는 건 무조건 묻지도 따지 말고 같이 와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아니, 너희도 다 독자적인 정치인인데 각자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지. 네. 그런 게 어딨냐라는 스타일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세대도 좀 많이 달라졌고 정치라는 스타일도 좀 많이 달라진
져 있어서 그렇죠. 예전에 그 총재 스타일에 나를 따르라 이런 정치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물론 인물에 대한 신뢰나 뭐 동지 의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 그 정당의 노선이나 이념적 스펙트럼이나 진짜 비전이나 이런 거 봐야죠.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사실 그 포인트가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정치인들 뭐 그분들은 새벽 4시부터 밥 먹고 그렇게 예, 아침밥 신발 먹으면서 정리하고. 신발 정리하고 네. 밥 먹고 뭐 외투 받아주고 뭐 구두 신겨드리고 이런 정치를 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던 게 그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하는 천하용인 취재해 보면 다 달라요 의견이. 맞아. 그러니까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취재하는데 좀 번거롭죠. 한 사람만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는 다 다르니까 다 확인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새로운 정치의 어떤 새로운 세대의 아니거든요. 나는 그런 생각 아닌데 뭐 이제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앞서 순천 지역 분들이 앉아봐. 일단 앉아봐. 뭐 밥 먹어. 밥 먹으면서 내 얘기 들어. 어떻게 할 건데 당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셨잖아요. 엄청 많이 물어보시죠. 예, 네. 그럴 때 순천 시민들에게 어떤 답을 좀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네. 예컨대 국민의힘 간판보다 이준석 신당 간판이 순천에서 차라리 당신 국민의힘 말고 이준석 신당으로 가면 내가 찍어줄게 이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엄청 많죠. 엄청 네.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당 관련한 여론조사 지표들을 보면 네. 호남에서의 호감도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진짜 높아요. 진짜 높아요. 네, 예. 진짜 높아요. 진짜 높고 민주당보다 높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진짜. 민주당과 비슷한 네, 수준? 네. 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거이기도 하죠. 물론 실제 투표장 가시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민주당에 대한 호남에서의 실망도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적절한 어떤 당의 간판과 네. 인물이 결합된다면 호남에서 진짜 폭발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인물 수급이라는 게 그렇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다. 2016년에는 사실 그때 뭐 박지원 원장을 포함해가지고 호남의 예. 올드보이들이 다 들러붙어서 했던 맞습니다. 거라서 예. 그거를 고스란히 할 수는 없지만 관심도 이준석 신당에 대한 관심도나 호감도는 진짜 높아요. 네, 굉장히 그렇구나.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인 득표의 장단점만 보면 이준석 신당이 순천에서도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재밌는 게 식당 가면 막 오른쪽 테이블에 계시는 분들은 꼭 이준석 도와가지고 막 같이 가야 돼 이러고 예. 또 왼쪽에 계시는 분들은 예. 야 아무리 그래도 여당인데 여당 프리미엄을 버리면 우리 지역 발전을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하시는 이게 뒤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여론도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는 결코 아니다. 네. 민주당에 대한 실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실망입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순천 지역의 여론입니다. 예. 이거는 뭐 여론도 워낙 다양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들은 얘기들. 뭐 이제 그런 거죠. 민주당이 예전부터 그래도 나름대로 가지려고 애썼던 도덕적 우위의 실종에 대한 부분들 탓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싫어하시는 분들 호남에도 많아요. 네.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민주당이 더 세게 정부 이렇게 때리고 네. 왜 뭐 성과를 못 만들어내냐 이상민 하나 뭐 탄핵 못 시키냐 뭐 한동훈은 왜 저렇게 뭐 깝죽거리게 놔두냐 뭐 이런 것도 많고요. 네. 반대 쪽에서 아니 이게 우리가 예전에 자부심을 가졌던 DJ 노무현의 민주당이 맞냐? 네. 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당 대표가 맨날 수사나 받고 재판만 받으러 다니고 뭐 좀 당에서 쓴소리한 사람 있으면 다 낙인 찍고 그거 플러스 호남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예. 어떻게 된 게 전라도에서 제일 유명한 현역 정치인이 천하람이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하세요. 야, 지금 전라도에서 제일 유명한 정치인이 박지원 다음이 천하람인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현역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라는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네. 이준석 표현으로는 비만 고양이라는 비판을 받듯이 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 보면은요 호남 출신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두각 나타낸. 그러니까 다음번에 당 대표는 고사하고 최고위원 할 사람 없고요.
대선 후보도 이낙연 전 대표 이후로는 지금 도대체 그 실종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화 돼가지고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일일지 모르겠으나 네. 호남에서는 더 이상 민주당이 우리의 정당이 아니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티나게 노력한 사람도 없고 네. 뭔가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정치인도 없고 예. 맨날 고만고만하게 그냥 당원들만 모으는 조직력 있는 사람들만 우리 지역에서 네. 계속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니냐. 예. 그거 지금 생각보다 불만이 되게 높으세요. 그러니까 그 광주 전남의 정치와 대구 네. 경북의 정치가 굉장히 데칼코마니처럼 되어 있어요. 닮았네요. 진짜 똑같아요. 예, 그러네요. 네. 진짜 TK하고 광주 전남하고 분위기가 말씀해주신 내용이 진짜 딱 들어보니까 TK하고 지금 광주 전남하고 똑같.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누구냐. 맞아요. 예, 그런 얘기가 있다. 네. 이뇨한 혁신이 좀 여쭤볼게요. 본인을 셀프 추천했어요, 공관위원장이. 예. 이거 좀 친하신 순천 사람. 예? 친하죠. 네. 예. 그 제가 이제 뭐 혁신위원 거절해야 좀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상민 의원을 가지고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안 왔으면 좋겠다. 오시면은 지금까지 당을 위해서 쓴소리 한 게 결국은 국민의힘에 시그널 보낸 거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본인은 저는 이상민 의원이 당을 위해 쓴소리 한 게 정말 소신이고 당 잘 되라고 하신 거라고 진위를 의심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본인 진위는 그래도 국민의힘 오는 순간 진짜 수박이었네. 처음부터 배신하려고 막 시그널 보낸 거 아니야?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뭐 대사면이든 희생이든 뭐든 나름대로 당 잘 되라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공관위원장을 내가 할래라고 하는 순간 뭐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본인 띄우기 위한 작업이었나라고 인식이 그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좋게 생각하면 내가 혁신위원장에서 안 되니까 내가 칼을 휘둘러야겠다. 직접 해야겠다. 내가 답답해서 내가 직접 뛴다라는 걸로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네. 어디 우리 국민들이 뭐 정치인을 선하게 봐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 안 좋은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국면의 악수 중에 악수였죠. 악수 중에 악수였다. 네. 하태경 의원은 무슨 소리냐. 이뇨한 혁신안 받아라. 뭐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김근식 교수도 오늘 아침에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했는데. 받을 거면 진작 받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김기현 지도부는 이뇨한 혁신안 1도 받을 생각이 없다. 뭐 약간 받겠죠. 예. 뭐 받은 느낌 내는데 큰 부담 없는 것들은 뭐 받지 않겠나. 예. 그리고 안 받는다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가 공관위로 넘기거나 아니면 최고위에서 좀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네. 해서 그냥 이렇게 무마용으로. 네, 그냥 보류로 놔둘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했냐? 역시 시간 끌기 용이었다.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근질근질했죠 손가락이. 예. 제가 실제로 혁신이 안 한다 그럴 때 이거 김기현 시간 벌기용 허수아비 혁신이 같은 거 안 한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손가락이 근질근질했죠. 저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냐. 아이고. 라고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실제 그런 거예요. 실제 김기현 대표 시간 끌기 용이었고 네. 저는 그 미션은 훌륭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뇨한 위원장. 네, 인요한 위원장이 가지신 어떤 캐릭터나 화제성으로 한 달여 이상 시간을 지금 굉장히 잘 끌었죠. 그러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뇨한 위원장 이용해 먹은 거네요, 정치적으로. 뭐 그러면서 인요한 위원장도 본인 역할 원래 정치가 다 그런 거예요. 정치가 뭐 순수하게 선의로 누구 뭐 해주는 게 있습니까? 이제 예.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데 그 이용하고 이용해 먹는 과정에서 자기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네. 이 결과적으로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는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결국은 시그널이 어디서 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유지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 아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타이밍에 한동훈 장관이 드라마틱하게 등장하면서 내려오든지 간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1월 중순 1월 중순. 네, 여론 추이를 보면서. 그럼 한동훈 장관이 뭐 선대위원장이라든가 뭐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지휘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 이렇게 가는 건가요? 뭐 비대위로 갈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지지율 정세, 추이를 보면서 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심각하다 싶으면 비대위 띄우자라고 할 거고. 네. 그러기에는 또 한동훈 장관이 갖는 부담도 엄청나거든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정치 시작했다 정치 끝났다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 예. 총선 결과에 대한 거의 그렇죠. 모든 책임을 본인이 예, 지는 예. 건데 그거는 보수 진영 지지층 플러스 한동훈 장관을 아끼는 분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 아니면 여론 반전이 안 되겠다 싶으면 꺼낼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한동훈 장관을 원 오브 댐 선대위원장 정도로 하자라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갈 건데 네. 좀 더 결정적인 타이밍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리고 여러 작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예컨대 어떤 뭐 김기현 대표랑 장제원 의원이랑 이런 분들 험지 출마나 불출마 같은 거 선언하고 예. 막 그러면서 뭐 당권까지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막 조기 선대위를 띄우든 뭐 하든 막 한동훈 네. 장관이 들어오든 뭘 하든 하면서 예. 1월 정도에 저는 이 여론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들이 막 펼쳐질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실제로 보수 안에서는 이준석 신당과 그다음에 새로 꾸려지는 뭐 한동훈 비대위가 됐든 뭐 국민의힘 내부가 계속 경쟁적 관계에서 갈등하면서 정세를 내년 총선까지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겠죠. 거네요. 네. 와 그러면 진짜 여기에 새로 결합할 정치인들이 어떤 분들이 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